1300조 원짜리 시계는 거꾸로 간다. 지금부터 3년. 삼성이 살아남을 단 한 가지 방법. 모두가 연말 파티 열고 선물 나누고 1년 동안 고생한 거나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 경기도 수원시 삼성 사옥.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내부는 핵융합로처럼 뜨거웠어요. 그날 밤 전 세계 IT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단 한 줄의 메시지가 타전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독자 GPU 설계 성공. 처음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 하나 만들었나 보다 하고 쓱 넘길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뜨자마자 지구 반대편 미국 실리콘밸리는 낮보다 더 뜨거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AI 황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출렁였고 대만 TSMC는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스마트폰 칩 시장의 절대 강자 퀄컴은 밤새 계산기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렸다고 하죠. 도대체 왜? 고작 삼성전자가 GPU 하나 만들었다고 시가총액 수천조 원을 호령하는 글로벌 공룡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죠. 이건 단순한 부품 개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세계 1등 스마트폰을 팔아치우면서도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만큼은 남의 나라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미국 퀄컴과 AMD에 갖다 바쳐야 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엔진 설계도는 남한테 빌려오고 차체만 만드는 조립 공장 신세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이제 엔진 설계부터 완성까지 내 손으로 하겠다는 독립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남의 기술 빌려 쓰면서 생겼던 최적화 문제, 그 지긋지긋한 발열 리스크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1300조 원 규모로 폭발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엔비디아와 TSMC가 나눠먹고 있는 왕뇌 빼앗겠다는 대한민국 반도체에 목숨을 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만큼은 만년 2등도 감지덕지했던 삼성. 그들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독자 GPU라는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딱딱한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기업들의 처절한 암투,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걸린 1300조 원 경제 전쟁의 서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뼈아팠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엑시노스 사태라고 불렸던 그 참사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삼성의 야심작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한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 전 세계 테크 유튜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사양 게임만 돌리면 스마트폰이 손난로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열을 식히겠다고 성능을 강제로 반토막 내는 GOS 사태까지 터지면서 삼성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폰에 삼성칩 넣지 마라. 이보다 더 치욕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삼성 경영진은 눈물을 머금고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갤럭시 S23부터는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쓴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식당을 차려놓고 정작 손님상에 나가는 메인 요리는 옆집 식당에서 배달시켜서 내놓는 꼴이에요. 거기다 그 옆집 사장님은 배달비 올릴 테니 낼 거면 내고 말 거면 말아라 하면서 갑질이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갤럭시 스마트폰 살 때 내는 돈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미국 경쟁사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러다간 우린 영원히 퀄컴 하청 조립 공장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메모리 반도체 1등에서 번 돈을 시스템 반도체 로열티로 다 까먹고 있잖아. 위기감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삼성은 그동안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제국 삼성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메모리랑은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2019년부터 미국 AMD와 손을 잡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PC 게이머들한테 친숙한 그 AMD 맞습니다.
라데온 그래픽 기술 좀 빌려줘. 우리가 모바일에 맞춰서 써볼게. 겉보기엔 훌륭한 동맹처럼 보였죠. PC급 그래픽 성능을 스마트폰에 넣는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도 엄청났어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으면 어딘가 태가 안 나고 불편한 법이죠. AMD의 설계도는 원래 전기가 넉넉하게 공급되는 PC 환경에 최적화돼 있었어요. 이걸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억지로 구겨 넣으니 탈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력 소모는 심했고 발열은 잡히지 않았죠. 가장 치명적인 건 문제가 생겨도 삼성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AMD의 핵심 설계 자산 IP를 그대로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원천 설계자 허락 없이는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없었어요.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못하게 막는 월세방에 사는 세입자 신세, 딱 그 꼴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경쟁사 애플을 보세요. 그들은 2017년에 이미 더 이상 남의 기술 안 써라고 선언하고 이매지네이션사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GPU를 만들어 아이폰에 박아 넣었죠. 결과는 지금 애플 A 시리즈 칩은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로열티는 마진율은 40%가 넘습니다. 애플은 자기 집을 직접 지어서 마음대로 뜯어고치며 사는데 삼성은 비싼 월세 내면서 눈치 보기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삼성 수원 연구소의 불은 365일 꺼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퀄컴 칩 사다 쓰면서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물밑에선 칼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경쟁사 AMD의 핵심 인재였던 존 레이필드 부사장까지 영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2025년 12월 드디어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삼성 독자 GPU 진짜 쓸만한 거야? 또 말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발표된 엑시노스 2600의 GPU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아직 100% 완벽한 독립은 아닙니다. 2026년 갤럭시 S26에 들어갈 이 칩은 여전히 AMD의 RDNA라는 기본 뼈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설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AMD가 건네준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와서 배치만 조금 바꾸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삼성이 AMD의 뼈대만 빌려오고 그 안에 방 배치, 전선 연결, 데이터 흐름의 통로, 즉 최적화의 모든 과정을 삼성 엔지니어들이 직접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예전에는 인테리어 다 된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골조만 세워진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벽을 뚫고 방을 합치고 창문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최신 공정인 이나노 공정에 GPU를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쳐내고 스마트폰과 AI 연산에 꼭 필요한 기능은 대폭 강화했죠.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 지긋지긋했던 발열 문제를 잡았고 전력 효율은 경쟁사를 위협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이 겨우 스마트폰 칩 하나 잘 만들어서 게임 좀 더 잘 돌리겠다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을까요? 삼성전자의 진짜 타깃은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먹잇감입니다. 바로 전 세계 1300조 원의 돈이 쏠리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그 시장을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절대 권력 엔비디아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스마트폰을 넘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린 진짜 이유가 여기서 밝혀져요. 현재 전 세계는 AI 골드러시 중입니다. 챗 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씹어먹을 수 있는 GPU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을 누가 잡고 있죠? 네, 젠슨 황의 엔비디아입니다. 시장 점유율 90% 이상, 사실상 독점이에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엔비디아한테 매년 수십조 원씩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칩 하나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불러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니까요. 이 똑똑한 빅테크들이 바보라서 그 비싼 돈 주고 엔비디아 칩을 살까요? 아닙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아니면 AI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이 독자 GPU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바로 이 왕좌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GPU 만들 줄 알아? 그것도 너희 입맛에 딱 맞게 커스텀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 여기서 삼성만이 가진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필살기가 등장합니다.
삼성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무서운 이유는 삼성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생산, 메모리를 모두 수직 계열화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나 생산만 하는 TSMC와는 차원이 달라요. 삼성은 GPU와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이 수년이 걸려도 따라잡기 힘든 삼성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미래의 AI 칩은 GPU와 메모리의 경계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메모리과 계산하는 곳 GPU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느라 속도는 느려지고 전기는 엄청나게 먹습니다. 삼성은 아예 칩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와 GPU를 한 몸처럼 붙여서 성능은 극대화하고 가격은 낮추는 괴물 칩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칩 하나에 5천만 원을 받을 때 삼성은 우리는 메모리랑 생산까지 한 번에 다 해서 3천만 원에 줄게. 성능은 더 좋아.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번 독자 GPU 개발을 발판으로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에서는 AMD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100% 자체 아키텍처를 적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고스란히 자율주행차용 칩, 그리고 서버용 AI 칩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는 아주 중요한 조연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삼성을 버리고 떠났던 옛 연인 퀄컴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 이곳에서 퀄컴의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을 위해 삼성 파운드리와 협의 중이다.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춤을 췄습니다. 이게 왜 대박 뉴스일까요? 퀄컴은 지난 몇 년간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이 높고 발열을 못 잡는 문제에 완전히 질려서 모든 물량을 대만 TSMC에 몰아줬거든요. 삼성 공장은 못 믿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콧대 높은 퀄컴이 5년 만에 다시 삼성에게 돌아오려고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퀄컴이 갑자기 삼성이 좋아져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합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TSMC가 너무 비싸고 너무 바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TSMC의 최신 이나노 공정 라인을 싹쓸이해버리는 바람에 퀄컴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줄 서세요. 2년 뒤에나 해드릴게요.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둘째, 삼성의 기술력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독자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600을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면 그건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삼성의 최신 이나노 GAA 공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인증샷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복잡한 GPU도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찍어냈다. 발열 없다. 성능 죽인다. 퀄컴 너네도 이제 믿고 맡겨라.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자사 제품을 실험용 G가 아닌 쇼케이스 모델로 활용해서 파운드리 고객사들에게 신뢰를 주는 전략을 쓴 겁니다. 퀄컴의 복귀는 곧 삼성 파운드리가 TSMC의 독주 체제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다시 흑자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겁니다. 퀄컴이 돌아오면 구글도 테슬라도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드디어 삼성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진 거 아니야? 쉽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쉽죠?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릅니다. 하드웨어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요새 쿠다큐다가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이미 엔비디아의 언어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삼성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개발자들이 쓰기 불편해하면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AI를 공부하는 대학생부터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엔비디아의 쿠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삼성 칩이 더 싸고 좋으니까 우리 거 써?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왜냐? 삼성 칩을 쓰려면 지금까지 짜놓은 수만 줄의 코드를 다 버리고
삼성용 언어를 새로 공부해서 코드를 다시 짜야 하거든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인텔도 이 벽에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고 중국의 화웨이도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장벽입니다.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제조업 마인드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삼성의 독자 G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개발자들이 쓰기 불편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삼성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반판 엔디비아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그들만의 언어 말고 우리가 만든 공용 언어 쓰자고 꼬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죠.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1300조 원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붙들고 사는 신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리스크는 여전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승부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의 삼성은 1년 전, 2년 전에 그 무기력했던 삼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1300조 원. 앞으로 펼쳐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규모입니다. 삼성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으로 우리 아직 안 죽었다는 걸 증명하고 퀄컴 같은 고객사를 다시 불러 모은다. 2027년 완전 독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엑시노스 2800으로 기술 독립을 완성한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턴키 솔루션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고 AI 반도체 시장의 2인자, 나아가 1인자 자리를 넘본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 3년 안에 진정한 삼성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넘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던져진 삼성의 승부수. 과연 이것은 무모한 도박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든 안 샀든 이 전쟁의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텔이 흔들리고 일본의 도시바가 사라지는 냉혹한 정글에서 삼성전자가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AI 시대에도 여전히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삼성의 독자 GPU 개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삼성이 엔비디아와 TSMC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삼성의 1300조 원 승부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삼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